안녕하세요. BTMS 보타임의 실버 채널입니다. 3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3월 계획 잘 세우시고 따뜻한 봄날에 새로운 희망찬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 시리아 생화학 무기에 관한 CIA 비밀 정보가 오늘 기밀 해제가 되었습니다. 본 서류에 따르면 14년간 미국 CIA를 위하여 일해왔던 시리아 최고위직의 생화학 무기 연구원이었던 사람이 그 정체가 밝혀지게 되어서 처형되었다는 것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정보 요원은 유럽 컨퍼런스에서 1988년 미국 CIA 정보원과 접촉한 이후에 포섭이 되어 거기에서 시리아 생화학 연구소에서 고위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계속적인 정보를 CIA에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1년 그 정체가 발각되어서 CIA의 마지막으로 배신자가 내부에 있다고 하면서 그 이후 처형이 되었습니다. 1988년부터 2001년까지 14년간 CIA의 잠복 근무 요원으로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2001년 그의 정체가 발각이 되어서 처형될 때까지의 모든 것은 기밀 서류로 분류되어 보관하고 있다가 최근에 지금 CIA에 의하여 해제가 된 것입니다. 한편 시리아군은 2013년 8월 다마스커스 외곽에서 이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여 수백 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저녁 늦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랜도 플로리다에서 CPEC 컨퍼런스의 마지막 연사로 나서 연설을 하였습니다. 백악관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락다운 올다, 대중국 관계, 소셜리즘에 대하여 연설을 하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모두 바이든 행정부가 얼마나 나빠질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들이 얼마나 나빠질지 또한 얼마나 좌편향으로 갈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은 역사상 가장 비참한 대통령으로 첫 달을 보내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4년 전 우리가 함께 시작하였던 놀라운 우리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하나가 되었으며 가짜 언론의 뉴스에 의한 신당 창당설은 가짜 뉴스라고 하면서 신당의 창당설을 잠재웠습니다. 이 컨퍼런스에 참석한 우리 공화당원들은 급진좌파 민주당은 가짜 뉴스 매체에 의한 유해한 언론 검열, 문화 말살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음으로 문화 말살, 캔슬 컬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소는 생소하였던 단어인데 오늘 공식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캔슬 컬처라는 문화 말살, 중국식 표현으로는 문화혁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은 표를 분산시키고 우리가 결코 승리할 수 없는 방법이라서 그 신당 창당설은 관심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편 공화당을 분명히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수많은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한편 컨퍼런스 바깥에 많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연호를 하면서 피켓을 들고 도널드 트럼프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한편 CPEC 연설에서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공화당은 칸츄리 클럽 정당이 아니라 철강 노동자, 건설 노동자, 파이프라인 건설업자 등의 손에 굳은 살이 박힌 사람들의 정당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엘리트, 빅텍, 빅마니, 빅미디어 등의 정당이라고 하면서 우리 공화당은 서민, 노동자, 일반 서민들을 위한 정당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제이슨 밀러 전 2020년 대통령 선거 수석 자문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때보다도 입지가 강화된 상태로 지금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와 그의 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피드백을 보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MBC SNL 프로그램, 즉 Saturday Night Live라는 프로그램에서 패널로 나온 코미디언 마이클 채가 반유대인적인 표현을 하였다며 전 민주당 하원 의원이었던 데이비 히킨드가 MBC 사옥 앞에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주 토요일 SNL, Saturday Night Live의 약자입니다. SNL에서 마이클 채가 이스라엘 인구 절반이 코로나 백신 접종하였다는 보도가 있는데 유대인 절반인 것 같아요 라고 한 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인구 중에 70세 이상의 84%가 백신 접종을 끝난 상태입니다. 백신은 주로 화이자 백신을 다 맞은 것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인구의 75%만 유대인인데 마치 이스라엘 인구 전체가 유대인인 것 같이 비하 발언을 하였다고 하면서 MBC의 지금 사과 성명과 사과 방송과
해당 코미디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아울러 그는 이런 유대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선동적인 발언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까지도 MBC는 어떤 논평이나 사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터키 이스탄불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에서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인 자말 카쇼기 살인사건이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조 바이든 영웅 만들기 작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비밀 해제시킨 D&I 보고서에 의하면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자말 카쇼기의 살인을 승인하였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카쇼기는 워싱턴 포스트의 전직 기자였으며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에서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대하여 빈 살만 왕세자는 자신이 살해 지시 사건에 대하여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이 사건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와의 이해관계를 중시함으로써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워싱턴 포스트의 정치 수석 기자인 블레이크가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사건이 미국 이해관계와 여러 가지를 따지기에 앞서 이 사건으로 누구를 흠집을 내고 비난해야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인스트림 미디어입니다. 한편 전문 분석가와 모든 중론에 의하면 빈 살만 왕세자가 이것을 승인하였을 리가 없다고들 하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기자 살해에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지시한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뉴욕 앤드류 코모 주지사의 2차 섹스 스캔들, 즉 미투 2탄이 터졌습니다. 이 양로원 게이트에다가 1차 미투가 며칠 전에 터졌고 이번에 또 2차 미투가 또 터진 상황에서 쿠오모의 정치적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AOC가 비난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쿠오모에게 정치 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드디어 쿠오모도 정치 인생 끝나는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게빈 뉴섬에 이어 뉴욕주의 앤드류 쿠오모까지 민주당의 거물적인 급진적인 주지사들이 연이어 날아가고 있습니다. 잘 가세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세계 최고의 부자의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연이은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과 테슬라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앨런 머스크가 세계 최고의 부자 자리를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회장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천당과 지옥을 오간 비트코인은 최고 상한가이었던 58,300불에서 금요일 날은 44,430불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속담에 매일 같은 개의 꼬리에 태양이 비추진 않는다고 이야기한 것과 같이 영원한 최고는 없는 모양입니다. 한편 테슬라는 1월 26일 890불로 상한을 친 이후에 계속 하락하여 1개월 후인 지난 금요일 날 670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23.5%의 주가가 하락한 것입니다. 따라서 10억 달러를 투자하였던 비트코인에서 3억 3천만 달러가 날아갔고 이 주가에서 상당한 손해를 보아 여러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보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십억 불의 손실을 본 앨런 머스크가 제프 베이조스에게 1위의 자리를 물려주고 말았습니다. 네, 오늘 오래간만에 parler가 새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저께부터 parler를 시작하고 있는데 기존의 parler 사용자에 대해서는 그냥 닷컴으로 들어오면 다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더 검열되지 않은 소식을 원하시면 parler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